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2021년 주택관리사 보시험 대비 민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3주간이죠. 수업은 이제 총 12시간 이루어지는데요. 12시간 동안 이제 기초, 어떻게 보면 입문편은 이미 그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보셨을 테고요. 기초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교재가 나가 있을 텐데요. 요 내용 많습니다. 실제로는 12시간 동안 이걸 다 마무리 짓는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얘기고요.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부분까지 다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124페이지, 125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민법이 뭔지, 민법 통칙에서는 먼저 민법이 뭔지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민법에 의해 보니까 밑에 이제 도표 같은 게 하나가 나오죠. 일단 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라고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거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삼수변, 이건 이제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수변에 갈 것자,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이치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걸 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기본적인 섭리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법은요 로마 시대 이후에 공법과 사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공법이 뭐고 사법이 뭐냐, 지금 이거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공법과 사법이다 이렇게 발음해야 맞죠? 사법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도 자꾸만 사법 이게 입에 익어서 발음을 잘못하는 건데 공법, 사법 이렇게 해야 돼. 예, 아마 발음이 맞을 거예요. 우리 사법체계 그 법원을 얘기하는 사법부 그럴 때는 사법이고 이렇게 할 때는 아마 사법 이런 건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공법은 뭐에 쓰는 법이냐라고 하는 거하고 사법은 어디다 쓰는 법이냐라고 하는데 공법은요 국민이 있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국민이 있고 국민이 국가에다가 일정한 권한을 위임을 하죠. 국민이 많아지고 조직이 많아지면 질서가 문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을 규제할 때 쓰기 위한 법이 공법입니다. 규제할 때 쓰기 위한 법이 공법이고 여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법률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규제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질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2차 과목의 관계법규, 뭐 1차에도 마찬가지죠. 1차에도 보면은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회계 원리나 시설 개론 같은 경우는 정해진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죠. 거기는 이제 공법 체계의 어떤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법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사법은 어떤 사인과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인이 서로 간에 거래할 때 쓰기 위한 법이에요. 사인과 사인. 이 사인, 이 사인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의상 얘를 갑이라고 하는 경우 또는 뭐 A라고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갑 또는 을 이 말을 제일 많이 쓰죠. 자, 이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한다. 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뭘 거래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거래는 재산을 거래할 거예요. 재산. 개인과 개인이 재산을 거래할 때 쓰기 위한 가치규범을 다 모아놓은 걸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그러면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할 때는 자기 재산을 거래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래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의사인 거예요. 이 의사는 자유롭게 결정이 되고 자유롭게 표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의사는요. 자, 이 의사가 바깥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바깥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민법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이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이 거래라고 하는 건 거래는 결국은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 거래가 결국은 밑에다가 쓰면 뭐냐? 계약이란 얘기죠. 계약.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 그걸 청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상대방이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때 성립하는 행위가 이제 법률 행위가 계약인데, 우리 이 얘기는 앞으로 법률 행위라고 하는 용어로 많이 쓸 거예요. 물론 이제 법률 행위가 계약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계약도 있고 단독 행위도 있고 합동 행위도 있는데, 이게 벌써 머리 아파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계약, 그런 법률 행위라고 하더라도 민법 90%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법률행위 개념은 시험 보기 전에 개념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그 전에 개념이 완전히 정착하기 전까지는 법률행위했다, 계약했다. 법률행위했다, 계약했다. 그런데 이 계약이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도 벌써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시는 분이 있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건 종류 굉장히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계약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계약은 여기서부터 왔어요.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이고 쉬운 말로 풀어서 하면 뭐라고도 할 수 있느냐? 합의, 약속, 약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합의, 약속, 약정. 앞으로 우리 책에서 또는 문제에서 합의, 약속, 약정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계약했구나. 합의 약속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민법상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한마디 하나 더 나올 게, 재산을 거래한다라고 했는데, 이 재산을 거래한다고 한다면 재산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시대에 따라서 재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도 재산이었었어요. 노예, 노비 뭐 이런 그 명칭을 붙여서 사람도 거래했지만 현대 국가에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재산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은 이제 물건에 대한 재산, 그래서 물권,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 그러니까 뭐 돈 받을 거 있다 그럼 채권이 있다. 받을 거 있다. 그 돈이 이제 급부의 내용인 거예요. 나 저 사람한테 2시간 일 시킬 거 있다. 그럼 용역에 대한 급부가 있는 급부 채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에 관해서 우리 사법이 적용이 된다. 그럼 재산을 거래하기 위한 사법의 종류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민법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이 뭐냐? 민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민법은 일반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개념의 일반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일반법이다라고 하는 거, 일반 뭐 별로 중요치 않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겁나게 중요한 뭐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재산 거래하는 모든 거래 관계에 다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중에 일반법을 민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법 중에 일반법이다. 그럼 일반법하고 항상 비교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특별법이 있죠. 이 특별법은 특별한 거래 관계에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충돌했을 때 이건 특별한 거래 관계일 것 아니냐. 물론 일반법이 특별한 거래 관계에도 적용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일반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민법하고 상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법은 사법 중에서 특별법이에요. 이게 이제 민법이 일반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상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법은 우리 사법 중에 특별법의 하나다. 자, 이거는 왜 특별법의 하나로 보느냐? 법인과의 거래에 적용하기 위한 법이다. 법인. 여기 또 자연인, 법인 다 적용을 해요. 적용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법인과의 거래 관계는 이걸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먼저 적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법인과의 거래다라고 했으니까 법인과 법인의 거래 상법 적용입니다. 우선이에요. 자연인과 자연인, 보통 사람과 사람끼리는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인과 사인이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 개인과 법인이 거래할 땐 그럼 어떤 걸 적용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사인이 주장하는 법은 일반법일 테고 법인이 주장하는 법은 특별법일 겁니다. 그럼 어떤 거 적용해야 되느냐? 그때 충돌이 생겼다라고 하고 그때는 상법을 먼저 적용하겠다는 거죠.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인 거지 특별법이 일반법의 우위의 원칙이다. 우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법인 민법은 일종의 실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의 이해 이후에는 암기를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실체법인데 실체법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갑하고 을이 어떤 거래를 했다.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부동산을 보통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 토지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뭐 그냥 부동산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토지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예, 거래를 하는데 혹시 매매를 했다 아니면 임대차를 했다 두 개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던 이런 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기로 했다. 그래서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땅을 또는 내 집을 또는 내 뭐 건물을 뭐 이렇게 해서 1억 원에 사시오 라고 청약을 합니다. 근데 을이 싫어.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좋아 라고 해서 얘가 승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했다. 그럼 매매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자, 매매계약 설명을 드렸고요. 임대차입니다. 갑이 을에게 내 땅을 너에게 빌려주겠소. 근데 을이 좋습니다. 기간은요. 기간은 2년 동안. 그 다음에 월 차임은요. 매월 100만 원씩 해서 2년 동안 임대해 주겠소. 줬소 라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법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갑은 을에게 뭘 줘야 되고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되느냐. 갑은 을에게 뭘 요구해야 되고 을은 갑에게 뭘 요구해야 되느냐. 임대차 마찬가지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갑은 을에게 뭘 이행해 줘야 되고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에 따라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민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권리 의무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민법을 실체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 민법 즉 민법상 매매와 관련돼서 분쟁이 생겼다, 임대차와 관련돼서 분쟁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우리 판사들이 이걸 이렇게 보고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면 어떤 권리 의무가 있는데 너는 그 권리를 잘못 행사했고 너는 의무를 잘못 이행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민법의 내용을 보고 판사가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고 이러이러한 판례가 있는데 너는 이걸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의 근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실체법이면서 재판 규범이고 재판할 때 판사들이 참조하는 재판 규범이면서 재판에서 이거를 참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법률행위나 계약을 체결할 때 이거를 준수해서 여기에 부합되도록 행동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해서 행위규범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판규범이면서 행위규범이다. 자, 여기 있고요. 그럼 이 민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민법의 내용은 도대체 뭐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민법의 내용은 당연히 재산을 거래하기 위한 일반법이라고 했으니까 민법의 내용은 재산법이 돼야 될 겁니다. 재산법이 돼야 되고 이러한 재산의 유형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다라고 해서 이걸 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나에게 줄 거 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물권에 관한 법이다라고 해서 물권법, 채권에 관한 법이다라고 해서 채권법, 즉 재산에 관한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재산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재산이 또 분류되기는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재산을 가진 자가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재산을 가진 자가 아마 사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재산을 누구에게 승계시켜 줄 것이냐? 그 승계받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했어요. 과거에는요, 저 사회가 정착되기 전에는 힘 있는 사람이 뭐든지 다 뺏었죠.